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CPI 그리고 ECB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 이벤트 중 하나가 미국의 CPI 발표였죠.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고대했던 밝은 희망은 사그러진 모습인데요. 뉴욕타임스와 CNBC 통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Inflation climbs to 7.9%, a new four-decade high.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수치가 시장에서 충격을 준 이유는 1월에 세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무려 한 달 만에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CPI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식음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주거 비용은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에너지 가격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3.5% 올라 2월 CPI 상승분을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이 2월 말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계에는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일부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폭등세는 3월 이후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일 텐데 그동안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는 전망입니다. CPI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CPI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죠. 따라서 치솟는 에너지 비용은 연준의 특히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바로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CNBC의 기사를 통해서 연준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2월 CPI 상승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데다 에너지 위기로 물가 급등세 지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비 심리 위축을 고려해 전쟁 발발 전 예고했던 것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연준의 향후 금리 행보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CPI 발표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기사는 ECB의 발표 내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고요.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또 물가는 이미 역대 최고인 5.8%를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졌고요. ECB는 경제 성장세 약화보다는 역대 최고의 물가 고공행진을 더욱 우려한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했습니다. 이날 ECB는 예상 외의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채권 매입을 2분기에 월 400억 유로 규모로 늘렸다가 3분기에는 월 300억 유로 규모, 4분기에는 다시 200억 유로 규모에 복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월 200억 유로는 이 채권 매입을 4월에는 400억 유로로, 5월에는 300억 유로로 늘렸다가 6월에는 다시 200억 유로 규모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에너지 가격의 근원적인 상방 위험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ECB는 통화 정책 방향에서 3분기의 순매입 규모는 향후 지표와 전방을 반영할 것이라며 만약 지표가 채권 매입 종료 이후에도 약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면 3분기에 채권 매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바뀌고 자금 조달 환경이 물가 안정 목표치 2%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채권 매입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날 ECB가 갑작스레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긴다고 발표하자 채권 트레이더들이 ECB의 금리 인상에 베팅하기 시작했고요. 독일의 2년물 채권 금리는 0.35%로 치솟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오늘의 키워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함께 보시죠. 먼저 하이투자증권 보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주택 호조와 신사업 확장입니다. GS건설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상위 주택 브랜드를 앞세우고 있죠. 특히 자이는 하이엔드 브랜드 입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맞춰 큰 수혜를 받을 기대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분양 물량을 이뤄내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신사업이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신사업 매출 비중은 2021년 8.6%에서 25년에는 10%로 증가가 전망됩니다. 튼튼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는 6만 1,000원 제시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LG엔솔의 이 시장 선점 효과라는 타이틀인데요. 모멘텀들 열어보시죠. 먼저 향후 3년간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무려 46%가 전망됩니다. 배터리셀 메이커들의 가격 협상력 그리고 미국 시장을 선점을 한 LG엔솔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를 미뤄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23년 1.6조 원, 24년에는 2.4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있죠.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OEM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조달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시장의 4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이 기업은 가파른 매출 성장을 시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50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원가율 중심의 경영 전략을 뽑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본 설계 연계형 EPC 수주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기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발주처와 관계를 견고히 쌓을 수 있고요. 대상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주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주 가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쉘 OGP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의 또 피드 수행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탄소 포집과 저장 등 이 그린 솔루션 분야에서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개발 수주를 한다면 밸류에이션 추가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 보시겠습니다. 3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증권사별 리포트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순 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회담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또 대선이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점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전날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봤는지 보겠습니다.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에는 SK스퀘어, 4위에는 삼성물산, 3위는 삼성 엔지니어링 있고요. 2위에는 네이버, 그리고 1위는 카카오입니다. 이 대형 플랫폼주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윤 당선인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이날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죠. 이날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였고요. 네이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죠. 글로벌하게 빅테크 금융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로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NFT 거래 활성화 등 네이버와 카카오가 잘하는 분야인 만큼 이 부문에서 더 이상 규제 강화로 가지는 않겠다는 시장의 안도감이 반영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반등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으로 정책적 지원과 규제에 대한 투자 우려가 해소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 기조가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도 열어볼까요?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에는 솔브레인, 4위에는 SM입니다. 3위는 카카오게임즈 있고요. 2위에는 한국 BNC, 그리고 1위는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게임 업계에 드디어 다시 봄날이 찾아왔을까요? 어제 게임주들이 장 초반부터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게임 업계에 반가울 만한 공약들을 내세운 바 있죠. 대표적으로 NFT와 게임 접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컴투스 홀딩스는 11% 이상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카카오 게임주도 이날 4%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과연 전날 어떤 회사들을 담았을지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5위에는 네이버입니다. 4위에는 카카오 있습니다. 4위는 SK하이닉스고요. 2위에는 LG엔솔 있고요. 1위에는 삼성전자가 순위 메웠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를 동반 매수한 모습이 함께 눈에 띄었고요. 이 외에도 지지부진했던 반도체주들이 다시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죠. 앞서 6만 전자를 찍어 울상이었던 삼성전자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전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되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가 초청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이 아닌 외국계 회사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석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도중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고요. 삼성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5위부터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있고요. 4위에는 JYP 엔터 있습니다. 3위는 펄어비스 있습니다. 2위에는 아프리카 TV고요. 1위는 LNF입니다. 한국은 위드 코로나를 위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죠. 반면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의 감염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엔터사들은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이브, JYP, SM 등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JYP 엔터의 트와이스는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북미 투어를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기대감에 또 엔터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3위의 펄어비스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한학령을 뚫고 다음 달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국내 게임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불러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함께 보셨습니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바이든의 암호화폐 연구 행정명령 속에서 국내에도 코인 발행 허용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창원 매니저는 한네트를 소개했습니다. 종가는 1,150원,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과대 낙폭을 이룬 게임주들이 이제는 또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P2E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메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종가는 103,400원, 목표가는 115,000원입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는 LNG 본행제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성 화인텍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업은 조선업 수주 증가가 또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종가는 1,950원,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최한덕 매니저는 두나무 지분 약 8%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기술투자를 준비했고요. 두나무는 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코인 관련 수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종가는 8,550원, 목표가는 10,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생산 업체입니다. 아세아 시멘트를 보고 있고요.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 속에서 주목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159,000원, 목표가는 179,000원입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를 소개했고요. 지난해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도 1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17,700원, 목표가는 19,6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지문인식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드림텍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고요. 또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종가는 1,500원, 목표가는 11,750원입니다. 신광수 매니저는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기대감 속에서 국내 1위 텍스프리 사업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종가는 3,505원,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보셨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대선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페인트가 필수적인데 앞서서 노르페인트 소개해 주셨죠? 네. 저희 12%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노르페인트가 2월 17일인데 네. 상당히 저점. 네, 오늘도 7%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숨은 종목들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키워드는 네. 부동산 권리조사 1위하고 95% 국내 점유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당히 알아야 될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권리조사 1위 그리고 95% 점유율입니다. 네.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권리조사 기업들이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지금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기업을 좀 이따 공개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집값 상승은 지금 둔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서 모은 대출로 집을 샀거나 전세하신 분들이 깡통이 될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 거기에 서민들에 대한 리스크, 뭐 대출 받아가지고 깡통 전세를 댔거나 집주인한테 돈을 떼거나 그걸 위험을 리스크를 낮아주는 상장을 했는데 과연 국내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네, 점유율을 무려 95%나 차지하고 네.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지 저희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에 의뢰하면은 3분당 대출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종목명은요, 지파인으로 유명한 어플 내놓은 회사, 상장한 회사인데요. 바로 종목명은요, 리파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중한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리파인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국내 첫 또 주택 권리조사 기업인 만큼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투자 포인트들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 흐름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리파인 현재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13,8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키워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네. 역시 1위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7,000원이고요. 손절가 12,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다음 카드 열어보러 가야겠죠. 네, 보니까 전날 밤에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핫하죠. 그 주식 분할 그리고 예, 자사주 20대 1로 때문에. 주식 분할을 했더라고요. 네. 한 8, 9% 정도 급등했는데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 또 키워드를 말하면 기업을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2대 주주입니다. 아마존 2대 주주가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아마존이 선택한 한국 기업. 네, 뭐 대단하죠. 실적이 작년에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올해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 아니고요. 매출이 2배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존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이 2대 주주 투자를 해가지고 네. 아마존이 물건을 아마존의 전 계열사의 물건을 다 팔아주는 것 같아요. 매출이 2배예요. 매출이 2배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업이익은 10배, 20배 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적으면. 근데 매출이 2배 나는 건 그쵸. 엄청난 힘입니다. 네. 아마존에. 그래서 종목명은요, 눈치를 좀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17.7% 2대 주주로 등극한 회사 바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포인트 모바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도 전 매장에 아마존 제품들을 판매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모바일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현재가도 함께 보시죠. 0.78% 올라가고 있습니다. 19,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매출이 무려 2배, 아마존의 성장과 함께 또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네. 저희 목표가 어디 또 터치를 할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6,510% 정도 증가했어요. 65배 정도. 근데 주가가 지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목표가가 3만 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이 정말 히든카드 위해서 많은 공을 네. 들여서 맨날 종목을 가져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